장민호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소중한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강한 식습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하는 요거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는 요거트와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요거트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장민호처럼 건강한 에너지와 활력을 지키는 비결을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식탁에 올리는 한 조각의 치즈가 사실은 60세 이후 신장을 조용히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문제는 몸이 바로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프지 않고 특별한 증상도 없지만 매일 반복되는 선택이 신장을 조금씩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것.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평범한 음식 속에 숨겨진 위험과 반대로 신장을 가장 강력하게 지켜주는 단 하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 내일 장을 보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늘 함께 해주시는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끝까지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한 번의 선택이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짚어야 할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장을 망가뜨리는 음식을 특별히 해로운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단백질과 칼슘을 보충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치즈를 더 자주, 더 많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가공 방식과 숙성 과정이 고려되지 않은 치즈는 단백질과 지방이 과도하게 농축되어 있어 신장이 이를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여과 능력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일같이 소금과 인산염이 많은 치즈가 들어오면 신장은 휴식할 틈 없이 계속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 과정은 매우 조용히 진행됩니다. 혈액 검사 수치가 약간 변할 뿐 일상에서는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 뒤에야 문제를 인식하게 됩니다. 특히 아침 식사나 간식처럼 습관적으로 먹는 치즈가 문제입니다. 소량이라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신장은 양보다 빈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자극이 쌓이면 결국 회복할 시간 자체를 잃게 됩니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치즈를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치즈가 신장에 부담을 주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장에 가장 먼저 부담을 주는 치즈의 정체를 하나씩 드러내 보겠습니다. 앞에서 치즈가 왜 60세 이후 신장에 조용한 부담이 될 수 있는지 이야기했다면 이제 두 번째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할 부분은 바로 가공 유제품의 함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유나 요거트, 슬라이스 치즈는 건강식이라고 믿고 매일같이 섭취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연 그대로의 유제품이 아니라 공장에서 가공된 형태로 바뀌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장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눈에 띄게 커집니다. 가공 유제품에는 맛과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인산염이 첨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산염은 라벨에 작게 적혀 있거나 이름조차 낯설게 표시되어 있어 대부분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하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이 인산염이 가장 처리하기 어려운 물질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이 물질이 계속 쌓이면 혈액 속 균형이 무너지고 신장은 더 강하게 일해야만 합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과정이 통증 없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뼈가 약해지거나 피로감이 늘어나는 정도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은 노화 때문이라고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장이 과부하 상태에 들어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달콤한 맛이 나는 요거트나 오래 보관 가능한 우유 제품은 생각보다 많은 인산염과 당분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 신장에 이중 부담을 줍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완전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매일 무심코 집어들던 제품이 과연 신장에 어떤 일을 시키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편하고 소화도 잘 된다고 믿는 음식, 그러나 신장을 서서히 약하게 만드는 또 다른 주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에서 가공 유제품의 위험을 짚었다면, 이제 세 번째로 꼭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매일 먹는 평범한 음식 속에 숨어 있는 나트륨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짠 음식만 피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신장을 진짜 지치게 만드는 것은 눈에 띄지 않는 숨은 나트륨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나트륨이 조용히 신장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국이나 찌개 같은 전통적인 짠 음식만이 아닙니다. 빵, 시리얼, 햄, 소시지, 통조림, 냉동식품처럼 간식이나 간단한 식사로 여겨지는 음식들에도 생각보다 많은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먹을 때 짜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경계심이 사라지고 하루 섭취량을 훌쩍 넘기기 쉽습니다. 신장은 이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하고 그 과정에서 혈압과 체액 균형이 흔들리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은 물과 염분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때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몸은 부종으로 반응하거나 혈압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다리가 조금 붓거나 얼굴이 무거운 느낌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신장 문제와 연결짓지 않습니다. 바로 이 무관심이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신장은 밤새 쉴 틈 없이 일해야 합니다. 수면 중에도 소변을 만들고 혈액을 정화해야 하면서 회복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가시지 않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 늘어납니다. 이는 단순한 수면 문제나 노화가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매일 챙겨 먹는 특정 음식이 왜 신장을 예상보다 빠르게 약화시키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면 더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일부러 선택하는 음식, 바로 고단백 식단입니다. 단백질은 근육과 면역에 좋다는 인식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더 챙겨 먹어야 한다고 믿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선택이 조용한 부담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면 몸은 이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질소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전담하는 기관이 바로 신장입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서 여과 능력이 떨어진 신장은 이 노폐물을 처리하기 위해 과도하게 일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어 보여도 내부에서는 이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붉은 고기, 가공 육류, 단백질 보충제는 신장에 가장 큰 압박을 줍니다. 운동 후 한 잔, 아침마다 한 스푼이 습관이 되면 신장은 쉬지 못하고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문제는 이런 식단이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다른 경고 신호를 느끼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몸이 좋아지는 것 같다는 착각이 오히려 위험을 가립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수분 부족입니다. 단백질 섭취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물이 필요하지만 많은 중장년층은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불편해 물 섭취를 줄입니다. 이 조합은 신장의 최악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농축된 노폐물이 신장을 직접 자극하면서 기능 저하를 빠르게 앞당깁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음료 한 가지가 어떻게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왜 그 음료가 특히 아침과 저녁에 더 위험한지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한 가지 음료가 등장합니다. 갈증 해소용, 건강관리용, 심지어 약을 먹을 때까지 함께하는 그 음료는 바로 단맛이 들어간 음료입니다. 탄산음료만 떠올리기 쉽지만 문제의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과일 주스, 이온 음료, 달콤한 커피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 음료들의 공통점은 당분과 인산염입니다. 당분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신장은 이 엑세스 당을 걸러내기 위해 더 많은 혈액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신장의 미세혈관이 점점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공복 상태나 아침 시간에 달콤한 음료를 마시면 이 부담은 배로 커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인산염입니다.
가공 음료에 들어있는 인산염은 자연식품에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흡수됩니다. 이 인산염이 몸에 쌓이면 칼슘 균형이 깨지고 신장은 이를 배출하려다 과부하에 걸립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뼈는 약해지고 신장은 점점 지쳐갑니다. 많은 분들이 물 대신 이런 음료를 마시며 수분을 보충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탈수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달콤한 커피나 차는 이뇨작용을 촉진해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가고 신장은 농축된 혈액을 처리하느라 더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이런 음료를 마시면 회복해야 할 밤 시간마저 신장을 혹사시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특정 보충제와 약물이 왜 신장에 예상치 못한 위험이 되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되는 이유를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의심하지 않는 영역, 바로 보충제와 일반 진통제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챙겨 먹는 비타민과 관절약, 두통이 있을 때 무심코 먹는 약 한 알이 신장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작은 선택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비타민 C,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 같은 보충제는 적정량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기준을 넘어서면 신장이 이를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 남은 성분은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신장에 미세한 결정이 쌓이거나 결석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보충제를 동시에 복용하면서 총 섭취량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진통제가 더해지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흔히 사용하는 소염 진통제는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이는 작용을 합니다. 잠깐의 통증 완화 뒤에 신장은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해지고 이 상태가 반복되면 회복이 어려운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약을 먹거나 수분 섭취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위험이 더 커집니다. 많은 중장년층이 허리나 무릎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습관처럼 복용합니다. 통증이 줄어들어 괜찮아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신장은 조용히 한계를 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피로가 쉽게 쌓이고 소변색이 진해지거나 횟수가 달라지는 변화가 나타나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일상에서 너무 익숙해 전혀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 한 가지 생활 습관이 어떻게 신장을 서서히 약화시키는지, 그리고 왜 나이가 들수록 이 습관이 더 치명적인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드러나는 진짜 함정은 바로 움직임 부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장은 음식과 약으로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신장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변화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도 함께 줄어듭니다. 신장은 혈액을 여과해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혈류가 줄어들면 그 기능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거나 TV 앞에 오래 앉아있는 생활이 반복되면 신장은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받지 못한 채 일해야 합니다. 또한 근육량 감소는 신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육은 노폐물을 저장하고 완충하는 역할을 하는데 근육이 줄어들면 신장이 직접 감당해야 할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체중은 그대로인데도 피로가 늘고 회복이 느려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산책조차 하지 않는 날이 이어지면 혈당과 혈압 조절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는 신장 건강과 직결된 요소입니다. 혈압이 조금씩 오르고 혈당 변동이 커질수록 신장의 미세혈관은 서서히 손상됩니다. 하지만 통증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다음으로는 잠자는 동안 무심코 반복하는 한 가지 습관이 어떻게 신장을 회복할 기회를 빼앗는지, 그리고 이 습관이 새벽 피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밤이라는 시간에 숨겨진 위험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과 잠자는 동안의 습관이 신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밤이 회복의 시간이 아니라 손상이 누적되는 시간이 되기 쉽습니다. 가장 흔한 문제는 잠들기 직전까지 이어지는 스마트폰 사용과 불규칙한 수면 패턴입니다.
잠이 얕아지면 몸은 충분한 회복 모드로 들어가지 못하고 신장은 밤새 쉬지 못한 채 혈액을 정화해야 합니다. 깊은 수면 동안 신장은 낮에 쌓인 노폐물을 정리하고 균형을 되찾는데 이 과정이 반복적으로 방해받으면 기능 저하는 가속됩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밤늦은 간식과 야식입니다. 잠들기 전 섭취한 음식은 신장을 포함한 모든 장기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짠 음식이나 단백질 위주의 야식은 수면 중에도 신장을 일하게 만듭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 현상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신장이 과부하 상태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면 중 수분 균형도 중요합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셔도 너무 많이 마셔도 문제입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혈액이 농축되어 신장이 더 강하게 여과해야 하고 과도한 수분은 밤새 배출 작업을 늘려 회복을 방해합니다. 균형이 깨진 밤이 반복되면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 늘어납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나이 탓으로만 돌리는 초기 증상들이 사실은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신호를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9번째에서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문제가 몸에 어떻게 신호로 나타나는지를 짚어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를 노화나 피로로 넘기지만 사실 이는 신장이 조용히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통증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지속적인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잠을 자도 기운이 없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는 혈액 속 노폐물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고 남아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몸 전체가 무거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눈과 발목에 부종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이 잘 붓거나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유난히 깊게 남는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신장이 수분과 염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반복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소변의 변화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색이 진해지거나 거품이 많아지고 횟수가 갑자기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밤에 소변 때문에 여러 번 깨는 현상은 신장이 낮 동안의 부담을 밤에까지 끌고 간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유 없는 가려움이나 식욕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몸속에 쌓인 노폐물이 피부와 소화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모든 위험을 되돌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한 가지 선택이 무엇인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놓치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9번째에서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문제가 몸에 어떻게 신호로 나타나는지를 짚어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를 노화나 피로로 넘기지만 사실 이는 신장이 조용히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통증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지속적인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잠을 자도 기운이 없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는 혈액 속 노폐물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고 남아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몸 전체가 무거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눈과 발목에 부종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이 잘 붓거나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유난히 깊게 남는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신장이 수분과 염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반복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소변의 변화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색이 진해지거나 거품이 많아지고 횟수가 갑자기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밤에 소변 때문에 여러 번 깨는 현상은 신장이 낮 동안의 부담을 밤에까지 끌고 간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유 없는 가려움이나 식욕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몸속에 쌓인 노폐물이 피부와 소화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모든 위험을 되돌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한 가지 선택이 무엇인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놓치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0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가장 중요한 선택에 도달합니다. 신장을 지키는 방법은 특별한 약이나 극단적인 식단이 아닙니다. 바로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언제 쉬고, 어떻게 몸을 움직이느냐가 신장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단순함입니다. 가공된 음식과 음료를 줄이고, 물은 물답게 마시고,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섭취하는 것입니다. 신장은 과한 것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적당한 단백질, 과하지 않은 염분, 규칙적인 수분 섭취만으로도 신장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리듬입니다. 낮에는 가볍게 움직이고 밤에는 확실히 쉬게 해주는 리듬이 필요합니다. 늦은 시간에 간식과 자극적인 음료를 끊고 잠들기 전에는 몸과 마음을 모두 진정시키는 습관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회복할 시간을 얻습니다. 이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치료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피로, 부종, 소변 변화 같은 작은 변화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이미 절반은 지킨 것입니다. 신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소리를 내지 않지만 당신이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본 당신이라면 이미 선택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한 가지라도 바꾼다면 5년 후, 10년 후의 몸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영상 끝에서 채널을 한 번만 응원해주세요. 작은 구독 하나가 더 많은 분들의 건강한 미래로 이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